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입니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인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사실은 좀 더 긴데 오늘은 특집으로 열린공감 TV에 강진구 기자 나와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모자라게 됐네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몇 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차 3법 시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부는 법 도입 이후에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차인 주거가 안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체감하기엔 또 그러지 않거든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고 이거 어떻습니까? 괜히 1주년 이제 평가한다고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논리는 임대차 3법이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다.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했나? 그랬더니 임대차 갱신율이에요. 임대차 갱신율이라는 건 기존에 전세 살던 분이 갱신한 비율인데 임대차 3법 시행 이전에 이제 계약갱신 이제 연기된 게 한 57% 였다면 시행 1년 지나고 보니까 78%. 좀 늘어나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2+2니까 기존에 2년 사셨던 분도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세입자 측면에서는 최소 4년을 보장받았으니까 이건 인정할 만한데 근데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다. 그리고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의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경기도로 내몰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명은 좀 부실한 편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그게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고 그 집에 살거나 그 집을 양도할 수 있으려면 실제 주인이 살아야 된다. 2년 거주하라고. 그거는 규제를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 사실은 재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허름한 집을 20, 30년 넘게 3, 40년 넘어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고치는 건데 저기 지금 돈만 이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투기를 하고 본인 직접 들어가 살지 않았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재건축을 갖고 있다면 소유주가 직접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는 굉장히 전세료가 저렴해서 그동안은 이제 무주택 서민들이 서울에서도 그나마 이제 보통 전세가보다도 훨씬 더 밑도는 가격에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사실 뭐 강남의 대표적인 은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질이 전부 들어가면서 다 리모델링 해놓고 이랬는데 또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현 정부가 이건 해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고 이 전세 난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법을 또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이것도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면서 이 임대차 3법 플러스 이 집주인 실거주 요건 2년 이게 연결되면서 정말 전세 물량이 시간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아파트를 그냥 남한테 세주고 자기는 딴 집에서 살 정도면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여윳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긁어 모으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보낼 수 있는 즉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보증금은 사실 싸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긁어 모으면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복잡하게 하느니 그냥 내보내버리고 내가 2년 동안 그냥 내가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다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또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만 서로 바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정책 효과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만 정책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국토부 장관을 가장 오래 하신 분은 김현미 장관이에요. 최장수 장관이에요. 처음부터 취임하자마자 일성이 지금 부동산 공급은 충분한데 주택 보급률을 내세워서 그런데 지금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투기라고. 전세를 낀 거는 투기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 투기 세력과의 전쟁으로 24번의 대책이 모두 규제예요.
규제책으로 일관하다가 그러다가 한 지난해부터는 이게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라고 얘기해서 공급적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이라는 건 주택 사업 시행, 허가, 준공까지 뭐 3, 4년, 5, 6년간은 중장기 플랜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안 내주고 재건축 재개발을 막다 보니까 지금 계속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해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만 9천이라면 올해는 절반 이하예요. 내년에 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들어요. 2023년까지 줄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현 정부 들어서 거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허용을 하지 않아 왔어요. 네네.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전부 투기이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해 주지만 2억 이상의 경우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대출을 좀 규제하고 네네.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계속 부동산 시장은 악순환이에요.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으면 대책을 비웃듯이 잠깐 주춤했다가 그렇죠. 계속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부동산 서울 아파트는 얼마나 뛰었느냐. 임대차 시업 3법이 이제 지난해 7월 말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평균 매매 가격은 22% 올랐고요. 22%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27%가 올랐습니다.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평균 전세 가격이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임대차법 시행 이전은 5억 원을 밑돌았어요. 그렇죠. 4억 9천만 원. 네네. 그런데 지금 지난 6월 말이 현재 6억 3천만 원, 1,300만 1억 3천만이 오른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1억 3천이 올라버려서 그러면 이게 서울 말의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수도권은 더 뛴 데가 많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 지금 올해 말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13%예요. 지역별로 보면 시흥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고양, 동두천, 의정부 같은 데가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앞서 제가 이제 평균 전세 가격이 27%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강남이 많이 올랐냐? 그게 아니에요. 도봉구 35% 뛰었어요. 도봉구. 예. 이야. 그다음에 동대문구, 네네네. 노원구, 네. 송파구, 강북구 대부분 다 30% 넘게 올랐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네. 야, 이게 지금 전셋값은 계속 오르니까 전셋값이 오르면 인근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아파트 주거하다가 빌라나 단독주택과 같은 데로 가거나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 다시 수도권으로 내밀리는 겁니다. 이게 점점점 이 부작용이 이제 규제 지역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제주도하고 울릉도 빼면 다 규제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그러네요. 아니 우리 지금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뭐 몇천만 원 리모델링 다 하고 주인이 사는데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 어이도 없고 도대체 이 법이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홍수민님 그렇게 하셨고 또 요세피나님은 부동산은 정말 도대체 해법이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생활 과연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오늘 부동산 임대차 3법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지금 여당이 이제 아까 말한 실거주자 2년 뭐 살아야 된다 이건 없었어요. 네. 그렇지만 또 지금 남아 있는 게 사라져 있는 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살아 있는 법이 이거잖아요.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임대차 3법은 이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기하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어요. 취지는 네, 나쁘지 네, 않습니다. 취지, 네.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전세 물량이 좀 풍부한 상황에서 신규 입주 물량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행이 됐다면 조금 부작용이 좀 덜할 텐데 네네. 현 정부 들어서 계속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규 입자는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2 갑자기 4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기존의 세입자들은 유리해졌어요. 좋아졌어요, 환경이. 그렇죠. 왜냐하면 4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사니까. 그렇지, 부담 없는 네. 가격으로 네.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2+2 하다 보니까 4년이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피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2년 후에도 계속 똑같은 집값을 받으라 그러면 안 되니 처음부터 초기에 아예 이제 높게 부른다든가 아니면은 내보내는 거예요. 세입자를. 본인이 주거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다 또 하나가 문제냐면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때는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 5% 집값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못 바꿔 놓다 보니
그런데 이게 신규 4년이 끝나고 신규로 전세로 들어오면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법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면은 신규 전세도 4년 이후 전세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시켰으면 좋은데 그걸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여당이 아예 법도 개정하겠다. 또 개정해요, 법을. 예, 아이고. 임대차 3법을 또 개정해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5% 넘게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도 계약갱신 청구해서 지난 2년을 더 받은 사람은 얼마 높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네네. 그냥 5, 6억이라면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7, 8억이에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 수억 원씩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나요. 네. 신규로 들어갔느냐, 계약갱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걸로 이제 보완 장치가 뭐냐? 여당이 생각한 건 그러면 신규 계약도 똑같이 보증금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지금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민주연구원이에요. 네네. 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논리를 보면 뭐냐? 네. 임대차법 또 개정하면 공급이 줄어서 전세값 또 폭등한다. 공급이 또 줄어들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이제 실제 계약은 좀 비싸게 하고 이제 신고 금액을 축소하는 임용 계약도 나타날 수가 그렇죠. 있고요. 임용 계약 할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또 이렇게 되면 전세 놓을 필요 없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그냥 월세. 월세 돌려야죠. 월세 전환.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월세 전환 가속화 문제 등의 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일단 이제 대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입자들을 위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인해서 이걸 다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하도 반발이 많고 여당 내에서도 지금 싱크탱크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임대차 3법처럼 밀어붙일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지켜볼 일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너무 규제만 하면 터져버리듯이 사전증여 쪽으로 몰리다가 지금 아예 그냥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은. 지금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집값이 너무 높아서 평균 아파트 가격은 서울은 10억 원이 넘어갔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참네요. 그래서 사실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우리가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요. 예, 네. 거기다가 대출은 9억 원 넘으면 잘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럼 1주택자가 애들 커가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거주해야 되죠.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면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오죠. 조건부로 너 매도한다고 약정하고 난 다음에 대출해 네, 줄게. 네.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또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네. 왜냐하면 세금을 막 3, 4배씩 다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지금 그걸 건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 네. 지금 이제 이 입장에서는 뭐냐? 집 갖고 있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가 싸다.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지금 사전 증여가 지금 2017년 지난해의 경우에는 거의 1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강남 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종부세, 세율 조정이 계속해서 6월 1일부터 부과된 강화된 세율을 높다 보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징벌적 과세를 좀 피하는 수단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부모님의 그 주택 부동산이 네, 있느냐 네, 없느냐에 네, 따라서 네. 자녀에까지 대물림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한 채 가지고 오래 산 사람들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다 줄여버린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지금 도대체가 앞으로 가라는 거냐, 뒤로 가라는 거냐, 위로 올라가라는 거냐. 여당이 공개한 오늘 아마 입법 발의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장기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주거든요. 네. 보유 연수나 그리고 이제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 40%를 공제해 주는데 네. 일시적으로 2주택인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주택 보유 기간을 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빼고. 그렇게 빼게 되면 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 보유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양도치익이 한 9억, 15억 이상일 경우에는 또 공제 비율도 줄이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주택은 사실은 그동안은 잘 안 건드려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벌써 얘기 지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슬기로운 경제생활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지금 사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인데 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그 준리벽화와 그다음에 이제 고발 고소전 지금 계속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총체적인 해석을 다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특집 방송으로 저희가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저희 변호사 3명이서 한번 제대로 된 법률적 논쟁이 뭔지, 이거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잘근잘근 씹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그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파리바게트 저희가 케이크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니까 오늘 잊지 마시고 또 내일 7시 30분 아침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